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기지개 한번 쭉 켜주시고요. 물이 가까이 있으면 물도 마셔주시고, 제가 요걸 읽는 동안에 내 호흡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지, 그리고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통증에도 집중을 좀 해주세요. 내 통증을 바라봐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은 피가 뭉쳐서 생긴다. 뇌에 응혈이 생기면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이 막힌다. 뇌는 우리 몸의 컴퓨터이고 피는 기쁨과 같다. 혈관과 동맥은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모든 일은 사랑의 법칙과 작용에 따라서 처리된다. 우주의 지혜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사랑과 기쁨을 느끼지 않고서 몸이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꽉 막아서 사랑과 기쁨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한다. 웃음은 자유롭고 제멋대로 굴 수 있을 때 넘쳐난다. 사랑과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잔인하지 않다.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큰 재앙처럼 느낄 수 있고 엄청난 재앙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린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인생을 몰아간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자신의 인생 방식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다 뇌졸중에 걸리기도 한다. 몸의 경직은 머릿속이 굳었다는 뜻이다. 두려움 때문에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면 몸과 머리가 뻣뻣해진다.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버지니아 세티어가 발견한 설거지 방법이 25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몸의 어느 부분이 뻣뻣해지는지 살펴본 다음 내가 쓴 정신적인 유형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뻣뻣하고 완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술은 뼈가 부러졌을 때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을 때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수술을 한 다음 정신적인 치유 훈련을 하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헌신적으로 의료사업에 뛰어드는 멋진 사람들이 생긴다. 통합적 치유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연구하기보다는 단순히 결과로서 드러난 증상만을 치료한다. 의사들의 치료법은 대체로 마취를 하고 절단하는 식이다. 외과 의사는 상처 부위를 절단하는 것이 전문이므로 환자가 찾아오면 대체로 절단하라고 권유한다. 수술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수술이 잘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신 몫이다. 그래야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수술실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종종 환자가 비록 의식은 없더라도 여전히 들을 수 있으며 수술실에서 들은 내용을 잠재의식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나는 나를 찾아온 고객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도록 제안한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나에게 닿는 손길은 모두 치유와 사랑의 힘을 지니고 있다. 수술이 빨리, 쉽게, 완벽하게 끝날 것이다. 나는 언제나 편안하다. 수술이 끝나면 조용하고 즐거운 노래를 가능한 한 많이 들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나는 빨리, 편안하게,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어 라고 말하라.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어구만을 테이프에 녹음하라. 병원에 녹음기를 갖고 가서 회복기 동안 그 테이프를 틀어라. 고통 말고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느껴보라. 사랑이 자신의 심장에서 넘쳐 흘러
팔을 통해서 손으로 전달된다고 상상하라. 손을 상처 부위에 얹고 사랑해, 내가 잘 낫게 도와줄게 라고 말하라. 몸이 붓는 것은 감정적인 사고가 막혀서 정체된 것이다. 우리는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어내고 가슴 아픈 기억에 매달린다. 몸이 붓는 현상은 눈물이 꽉 차 있거나 어딘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는 감정 때문에 생긴다. 과거를 잊어라. 흘러가게 두라. 자신의 힘을 되찾아라. 더 이상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에 매달려 살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머리를 쓰라. 인생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겨라. 종양은 성장이 잘못돼서 생긴다. 진주족에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몸에 들어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하고 빛나는 껍데기를 키운다. 그것을 진주라고 부르며 아름답게 여긴다. 우리는 오랜 상처를 들추어서 계속 딱지를 떼면서 종양을 키운다. 나는 이런 현상을 추억의 영화 재방송이라고 부른다. 나는 여성들이 자궁에 종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성성에 일격을 가하는 감정적인 상처를 계속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를 그 남자가 나에게 잘못한 거야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다. 자신에 대한 생각 중에서 사랑이 담긴 행위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바꾸고 싶은 생각은 무엇인가? 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머리를 쓰고요. 인생의 흐름에 우리를 맡겨보자고요.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 중에서 사랑이 담긴 행위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제 확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인스타그램에 여기 있을 거예요. 이 확언이 있으니까 함께 따라해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내 몸을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내 앞에 드러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병과 목록 잠깐 나오고요. 여기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읽어드렸던 부분은 이 목록 중에 아예 정말 일부일 뿐이고요. 뭐 녹내장, 백내장, 루게릭, 멀미, 목질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아픈지에 대한 심리적인 원인이 분석돼 있어요. 그래서 꼭 사지 않더라도 이 책을 빌려서라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몸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그 결론, 나의 이야기만 남았거든요. 네, 요거 읽으면 저희가 이제 삶의 기적이, 명상 다음 책으로는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 할 거고요. 시크릿도 이제 거의 다 읽어가거든요. 시크릿을 다 읽으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시크릿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은 Don't lose your energy complaining or criticizing things that don't work the way you want them to. Embrace everything you want and embrace more of the good.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은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사하나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입니다. 시작할게요. 당신에게 부족한 게 있거나 당신이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다면 자신의 힘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주는 만인에게 모든 것을 준다. 불공평이란 없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준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풍요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믿어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 세상은 진정 장엄하다. 각 사람은 생각과 감정으로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하라. 선택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라.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사하나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주위의 것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라는 리사의 현명한 말은 조금 전에 했던 말은 리사 니콜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은 천금같이 귀하다.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 대에 머무르게 된다. 성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으로 건강과 부와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이들은 축복의 힘을 알았다. 대다수 사람은 남들이 재채기를 할 때가 아니면 축복하지 않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힘을 묵혀두는 셈이다. 사전에 수록된 정의에 따르면 축복이란 신의 호의를 요청하거나 행복의 번영을 주는 행위다. 지금부터 축복의 힘을 끌어내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축복하라. 찬양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일을 찬양하면 사랑을 보낸다는 뜻이고 사랑이라는 고귀한 파장을 보내면 100배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축복과 찬양은 모든 부정을 녹여버린다. 그러니 당신의 적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적을 저주한다면 저주가 당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칠 것이다. 적을 찬양하고 축복한다면 부정과 불화가 해소되고 찬양과 축복에 담긴 사랑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대로 이동하며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과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비밀의 중대한 부분을 놓쳤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힘을 주고 남들과 나누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멋진 시기다. 손가락만 움직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껏 없었다. 비밀을 알므로써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세상과 자신에 관한 진실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밀을 아는데 내가 가장 큰 통찰력을 제시한 사람은 로버트 클리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비밀을 알고 나자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면 생각의 힘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의 미래에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 네, 오늘의 독서 리딩도 시크릿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뉴스, 우리가 준비한 뉴스,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카페는 어떻게 될까? 왜 안 열리지?
이게 꽤 길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볼만해요. 볼만하죠?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공간을 찾는 데에는 온라인이 아닌 공간을 찾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여기가 도쿄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파커즈라는 오피스 내부인데요. 네, 이렇게 좀 뭔가 재생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게 됐고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또 한 달락밖에 못 읽겠네요. 공간에서 기분 좋은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뮤니티도 근래 도쿄 공간 변화의 특징이라고 느낀다. 이 개인주의 도시라 불리던 도쿄가 타자를 바라보기 시작한 시절이랄까요? 예를 들어 도쿄 밤의 상징, 혼자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캡슐 호텔이 어쩔 수 없이 공용 공간에서 커뮤니티장으로 끌어내고 그 공간들에서도 커뮤니티를 의식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모리미술관의 마지막 전시 타이틀은 이어짐이기도 했는데 지금 도쿄 공간에서 커뮤니티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나? 본래 도쿄엔 도시에서의 생활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쿄 출생인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갈 곳으로 도쿄를 골랐다는 건 완전한 개인으로 살아가기보다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라 생각을 한다.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타자에 대한 의식은 갖고 있다고 느낀다. 최근 변했다고 느끼는 것은 역시 큰 재해, 팬데믹 이후의 상황인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변화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분을 갖고 사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팬데믹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모두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쓰는 건 타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위기를 잘 넘어서자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다. 물리적 거리가 생겼기에 비로소 마음의 이어짐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스크를 쓰는 건 타인에 대한 배려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위기를 잘 넘어서자는 의식이 높아졌고 공간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도 사람의 상냥함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나의 존재를 표현할까 같은 부분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파커즈는 아오야마 플라워 마켓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태프의 모든 안전을 생각하면서 손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큰 과제가 됐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물리적인 거리를 두면서도 어떻게 손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채팅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거의 다 해가요. 내용이 참 뭔가 마음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늘 꾸준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비니어머님